안녕하세요.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입니다. 테티스와 펠레우스의 결혼식. 그러나 브라의 여신 에리스는 이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했죠. 브라와 다툼을 관장하는 신이라는 이유였고, 화가 난 에리스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고 적힌 황금 사과를 선물로 보냅니다. 이를 두고 헤라와 아테나, 아프로디테가 다투게 되고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게 심판을 부탁하죠. 환심을 사기 위해 헤라는 최고의 부와 권력, 아테나는 위대한 지혜와 모든 경쟁의 승리, 아프로디테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맡게 해줄 것을 약속하는데요. 파리스는 아프로디테를 승자로 선택하고 약속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파리스에게 주게 되는데요. 하필이면 유부 여인 스파르타 왕비 헬레네였습니다. 아내를 뺏겨 격분한 메넬라우스 왕은 형인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과 함께 수많은 영웅들과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트로이로 쳐들어가죠. 이리하여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이 발발합니다. 지난 이야기처럼 그리스와 트로이 전쟁이 시작되자 신들도 각자 진영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를 지지하는 신은 헤라와 아테나, 포세이돈, 테티스, 에로스였는데 헤라와 아테나는 파리스가 자신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포세이돈은 트로이 3대 왕의 원한에 의해, 테티스는 아들인 아킬레우스가 그리스의 장수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트로이를 지지하는 신도 있었는데요. 아프로디테와 아레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레토, 에오스 등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파리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아레스는 아프로디테를 따라서, 아폴로는 트로이 왕족 중에 총애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르테미스는 자신에게 바쳐진 사슴을 아가멤논이 출정 전에 죽였다는 이유 등이었죠. 나머지 신들은 중립을 지키거나 불참했는데요. 이렇게 신들까지 참전한 그리스 마이너스 트로이 전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트로이 전쟁에서 활약한 아킬레우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프티아의 왕인 펠레우스와 바다의 여신인 테티스의 아들인데요. 테티스는 아들을 불사의 존재로 만들고 싶어 했죠.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발뒤꿈치를 잡고 스틱스강에 담그는데, 발뒤꿈치는 물에 젖지 않아 후에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그가 9살이 되었을 때 그리스의 예언자 칼카스는 아킬레우스가 없으면 트로이를 함락시킬 수 없다고 예언합니다. 그러자 테티스는 아킬레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참전하면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예감하고 아킬레우스를 여장시켜 리코메데스에게 보냅니다. 그러던 중 아킬레우스의 행방을 찾던 오디세우스가 묘책을 생각해내는데요. 갑자기 나팔을 울리자 놀란 여자들은 모두 도망을 가는데, 한 여자만 전투 태세를 갖추었고 그 여자가 바로 아킬레우스였던 것이었죠. 결국 아킬레우스는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킬레우스는 친구의 죽음에 분노하여 헤파이스토스의 무구를 입고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원수인 헥토르에게 결전을 요구하게 되죠. 처음엔 달아났던 헥토르는 아테나 여신의 게임에 빠져 아킬레우스와 결전을 치르게 됩니다. 헥토르는 누가 죽어도 시신을 모욕하지 말고 상대 진영으로 넘기자고 제안했는데요. 오히려 화가 난 아킬레우스가 창을 던졌으나 빗나갔고 헥토르는 기고만장해집니다. 이번엔 헥토르가 창을 던졌고 아킬레우스는 방패로 막아냅니다. 그러자 헥토르는 재빨리 칼을 빼덤벼들었고 아킬레우스도 방패로 몸을 가리고 달려듭니다. 서로 대치하던 중 아킬레우스는 들고 있던 창으로 헥토르의 목을 찔렀죠. 헥토르는 죽어가며 그에게 시신을 돌려보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한 후 파리스에게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아킬레우스는 신들의 요청에 결국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보냈고 장례 기간 동안 휴전을 약속합니다. 헥토르를 이긴 아킬레우스. 그러나 그에게도 곧 죽음이 찾아오는데요.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의 유래가 된 아킬레우스의 죽음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킬레우스가 트로이 군대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다가 스카이아이 문 앞에서 파리스와 아폴론이 쏜 화살의 복사뼈를 맞아 숨을 거두었다고 하죠. 이때 파리스가 아킬레우스에게 화살을 날리고 아폴론이 개입하여 그 화살을 정확하게 아킬레우스에게 명중시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전설로는 파리스로 변장한 아폴론이 쏜 화살이 아킬레우스의 발꿈치를 관통했다고도 하고, 파리스가 혼자 아킬레우스를 죽였다는 이야기도 있죠. 아킬레우스가 휴전 기간 동안 폴릭세네의 미모에 반했고 그녀를 미끼로 삼은 헤카베의 함정에 빠져 숨어있던 파리스와 트로이의 군인들에게 살해당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신들까지 참여한 그리스 마이너스 트로이 전쟁. 그리스가 침공해왔으나 트로이도 만만치는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강력한 성벽을 두르고 있는 데다가 프리아모스 왕의 장남인 명장 헥토르와 헥토르의 사촌 아이네이아스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무려 10년 동안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고 그 와중에 헥토르가 싸우다 아킬레우스에게 죽는 일도 벌어집니다. 10년이 넘게 결판이 나지 않자 그리스군은 오디세우스의 제안으로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 성 앞에 남겨두고 군대를 돌렸죠. 트로이 사람들은 목마를 들이면 완벽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믿고 성 안으로 들입니다. 라오콘과 카산드라이 반대했지만 결국 목마를 성 안으로 들였고, 트로이 사람들이 잔치를 벌여 취해 있던 사이 목마 안에 숨어있던 오디세우스와 메넬라우스 등 그리스군이 밖으로 나와 트로이를 패망시키고 헬레네를 데려오게 됩니다. 트로이 목마 작전으로 인해 전쟁은 그리스 측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전쟁에서 그리스뿐 아니라 트로이의 많은 영웅들이 죽고 이로 인해 올림포스 신족의 피를 이어받은 영웅의 종족들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 마이너스 트로이 전쟁은 사실상 그리스 로마 신화의 끝부분에 해당하며 신화 및 영웅의 시대가 끝나고 온전한 인간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엔딩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 신화는 철학자 및 역사가들의 사상에 영향을 주었으며 미술과 문학, 과학기술 용어에 이르기까지 서양 문화 전반에 걸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끼쳤죠. 다음 시간부터는 다른 신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